안녕하세요. 랩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개별사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별사항, 여기는 암기예요. 저와 같이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계속 출제도 많이 됐었고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나씩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된 스크럽 세안제, 이 제품에는 어떤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알갱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씻어내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갱이가 있으니까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물로 씻고, 그런데 알갱이로 인해서 각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팩의 경우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될까요?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팩도 얼굴 전체에다가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발용, 두발 염색용, 그리고 눈화장용 제품, 이것도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염색, 두발용, 그 다음에 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즉시 씻어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샴푸로 가볼게요. 모발용 샴푸. 일단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긴 하나가 더 있네요.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됨. 네, 샴푸를 잘 씻어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의사항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소비자가 이 화장품을 써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주의사항 문구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심지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문구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화장품도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이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용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미용사들이 당황스럽겠죠. 미용사들도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읽고 이 용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지켰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한테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파마약들, 간단히 파마약이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모발용이기 때문에 모발 외 부위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하고, 얼굴에 묻었으면 즉시 물로 씻어내고, 또 정해진 용법 용량 지키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이 체질이나 생리 또는 출산 전후 또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피할 것.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신부들이 뭐 파마 같은 거 미용실 잘 안 가려고 하죠. 네, 이런 문구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관 장소에 관한 주의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섭씨 15도씨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개봉을 했으면 7일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제2단계 펌어약 중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모발이 검정에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우리 염색제 할 때 배우셨죠? 1제, 2제 할 때 과산화수소, 그 모발의 색깔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 문구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파마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 주의사항 문구들 잘 기억해 두세요. 보관 장소에 대한 것도 있고, 뜯으면 7일 이내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발이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검정에서 갈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음 중 이 내용들을 써져 있고 어떤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인가, 이런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연부 세정제에 들어가야 될 개별 주의사항 문구예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그 샴푸나 이렇게 다른 개별 사항들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헷갈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 파마약도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되고요. 외음부 세정제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 중,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금지 문구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 안 돼요. 애기들이죠. 만 3세 이하니까 애기 안 되고, 임신, 그다음에 분만 직전 외음부 주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글리콜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외음부 세정제는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용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외음부 세정제에도 프로필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신중히 써라.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과 발의 피부 연화 제품이에요. 피부 연화 제품.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네. 손이나 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얼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손, 발이니까 눈, 코, 입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피부 연화 제품에도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신중히 써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기억하시기 쉽죠? 손, 발의 피부 연화 제품, 단순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 같은, 발에 풋크림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각질들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이런 주의사항 문구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제가 공부할 때 이거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채취 방지용 제품이 있어요. 채취 방지용 제품, 털을 제거한 직후에 사용하지 말 것.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제모한 후에는 채취 방지용 제품을 쓰지 말라. 이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개별 사항이 긴 제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을 볼게요. 자, 에어로졸 제품도 이제 뒤에 보시면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기니까 시험 문제에 내기도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별 주의사항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는 같은 부위에 연속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억해야 돼요. 3초 이상 분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안 돼요. 무스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인체에서는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그러니까 좀 멀리 거리를 둬야 되죠. 20cm 이상 떨어져서 3초 이상은 안 돼요. 20cm는 떨어지고 3초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는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발라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에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손에 덜어서 발라야 된다는 거. 이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 이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 고압가스 자체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요새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흡입한다.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그래서 요 무스의 경우는 제외되고 요 4가지, 5가지네요. 4가지. 4가지를 써야 되고요.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고압가스를 썼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끼리 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에 섭씨 40도씨 이상의 장소 및 밀폐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섭씨 40도씨 이상의 장소나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면 안 돼요. 터져요. 그죠? 불날 수 있어요.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네, 화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취급 보관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은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또는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와 불꽃을 향해 사용하지 말 것. 그 브루스타 같은 거 가스 생각해 보시면 쉽죠? 네. 화장품에도 그렇게 가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혹시 섭씨 40도씨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적인 얘기를 주의사항에 써줘야 됩니다.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주의사항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뿌려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주의사항들을 외우기가 쉽겠죠.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도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분사하면 안 됐었어요. 이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갑니다.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발라라. 손에 덜어서 발라라.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의 손에 덜어서 발라야 된다는 거, 이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제품은 아하 함유 제품들입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 써야 하는 주의사항 문구예요. 0.5% 이하의 제품들은 제외가 됩니다. 일단 아하는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써라. 자외선 차단제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가 나오면 자외선 차단제 같이 써라.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아하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각질층을 파괴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시험 사용을 해서 피부 이상을 확인을 해라. 이 주의사항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고농도 아하,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고농도 아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등에게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하 성분이 10%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 문구는 고농도 아하이기 때문에 고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내용을 꼭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개별 주의사항이 가장 긴 파트들로 가보겠습니다. 연모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색제들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나눠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이 긴 것들은 그 긴 것들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모제를 보시겠습니다. 연모제, 일단 사용 금지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용이 안 되는 사람,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로 되거나 피부 이상 반응, 피부 이상 반응에는 부종이나 염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게 생겨요. 이를 쓸 때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과황산염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사용 중 또는 직후에 구역이나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은 분 사용 금지해라. 연모제 사용을 했는데 피부 이상 반응, 발진, 발적, 가려움, 구역, 구토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굳이 또 쓸 필요 없겠죠. 또 쓰면 안 돼요. 패치 테스트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치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염색을 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용하지 마라.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이나 상처, 피부병, 특이질환, 신장질환, 혈액질환, 또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중, 임신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연모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쓰지 마는 게 제일 좋겠죠. 출산 후 또 병증, 병 후에 회복 중인 분, 또 그 밖에 신체 이상이 있으신 분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 코피 등의 출혈이 잦고 생리, 그 밖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네,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써주면 됩니다. 또 프로필렌 글리콜이 함유된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를 먼저 해라. 이 문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연모제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 문제가 생길 유지들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약하신 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연모제 사용 전에 주의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연모제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모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 금지 사람들에 관련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연모제 사용 전, 연모할 때, 연모 후에, 그 다음에 보관, 취급 이럴 때 주의사항들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사용 전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염색 2일 전에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라. 그러니까 같은 연모제를 뭐 한 10개를 샀어요. 그래도 뭐 주기가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회 해라. 매회 패치 테스트를 해라.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발 이외에 눈썹이나 속눈썹, 그다음에 면도 짙고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염색을 사서 눈썹에 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저도 봤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용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써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거는 소비자의 잘못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모 전후 일주일간은 파마, 웨이브, 펌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가도 네, 대부분의 미용실은 동시에 파마와 염색을 해주지를 않죠. 보통 일주일에 텀을 두고 하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에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주는 미용실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모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연모할 때의 주의사항. 사용 중 목욕이나 머리를 적시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물로 씻어내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안약 사용 금지하는 거 이것도 써야 되겠죠. 안약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그동안은 이제 눈에 들어가면 씻어낸 다음에 이상이 생기면 그 전문의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염색량은 그 이상이 생기면이 아니라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이제 염색 후로 가보겠습니다. 연모 후의 주의사항. 사용을 했는데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피부과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속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 가야 되고 속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의사하고 만나보시면 됩니다. 의사에게 상담을 해라.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관 및 취급사항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염색약 일제하고 이제가 있었죠? 그럼 혼합하죠? 그 혼합된 연모양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버려야 돼요. 잔액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혼합했을 때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했는데 혼합한 게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버려라. 그 다음에 용기를 버릴 때 뚜껑을 열어서 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사용 후 혼합되지 않은 액은 직사광선과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제하고 이제 혼합했어요? 그럼 그건 버려야 되지만 일제, 이제 그냥 조금씩 덜어 쓰고 남았어요. 그럼 그거는 잘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가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상식들로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주의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탈염 탈색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탈염 탈색제에도 사용 금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되거나 피부 이상 반응, 부종이나 염증 등이 일어나는 경우였죠.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부스럼, 상처, 피부병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탄력이나 탈색제 두피, 얼굴, 목덜미에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내가 이 탈색제를 쓰는 그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쓰면 안 된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염색제하고 똑같죠? 네, 안 돼요. 또 출산을 한 직후나 병증 또 회복 중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신체 이상이 있으신 분들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어요. 특이질환, 심장질환, 혈액질환,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콜이 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함유된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 상의하고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이 주의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연모제와 마찬가지로 탈염 탈색제도 사용 전, 그 다음 사용할 때, 사용한 후, 그 다음에 보관 취급사항 이런 주의사항들이 구분지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 전의 주의사항, 염색제하고 똑같아요. 연모제, 눈썹, 속눈썹, 면도 직후에 사용 금지예요. 그러니까 탈색도 눈썹에는 안 된다. 머리에만 해라. 기본적으로 연모제하고 탈염 탈색제는 머리에 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사용 전후 일주일 사이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사용 금지. 파마 안 됩니다. 탈염, 탈색, 연모제 다 이건 같죠. 자,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제품 또는 머리를 감는 동안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모제하고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15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잘 씻어내라. 연모제하고 조금 다르죠. 연모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 잘 씻어내라. 문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다른 문구들, 요런 것들이 함정처럼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요런 거 기억하세요. 자, 사용 후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사용 후에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속이 안 좋아지는 등 신체 이상을 느끼는 분은 의사에게 상담해라.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속이 안 좋아지면 의사, 그거 관련된 그 과로 가면 되겠습니다. 사용 시하고 사용 후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이 달라요. 이것도 구별해서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탈색제도 일제, 이제 혼합하죠. 혼합한 거는 밀폐된 용기에 보존 안 되고 잔액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리고 버릴 때 뚜껑을 열어서 버려라. 이거는 기본이죠. 요새는 그 500ml 생수 먹고도 뚜껑 열어서 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 뚜껑 있으면 그건 일단 열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좀 쉽죠. 잘 암기해 두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네, 단계별로 암기를 해 놓으세요. 네, 개별 주의사항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모제예요. 제모제 중에서도 치유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에만 이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후에 꼬박 하루가 지난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 이거는 제모제를 쓰고 24시간 후에 써야 된다. 눈이나 점막 등에 닿았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일단 씻어요. 그런 다음에 특이한 게 있죠. 농도 2% 정도의 붕산수로 헹궈야 됩니다. 붕산수 이걸로 헹궈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 것. 이 내용도 제모제에 들어갑니다. 치유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의 이 세 가지 개별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화장품 개별 주의사항 살펴보셨고요. 이번에 이제 또 더 헷갈려요. 이번에는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그 화장품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주의사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개별 주의사항은 아까는 화장품의 종류별로 주의사항을 넣는 거였고, 이번에는 그 종류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성분이 썼다. 그러면 이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이 주의사항을 써야 됩니다. 자, 먼저 과산화수소 생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 두 번째는 벤잘코늄 시리즈들,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실버 나이트레이트,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네, 과산화수소, 벤잘코늄 세 가지, 그 다음에 실버 나이트레이트. 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문구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에. 그래서 뭐 스킨로션 같이 그런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개별 주의사항과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스테아린산 아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는 어떤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초화장류 제품 중에서 파우더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 스테아린산 아연이 들어가 있으면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주의해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험에 기출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그 다음에 IPBC 함유 제품들. 이거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이거는 만 3세 이하 어린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제품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거나 IPBC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이건 또 제외가 됩니다. 목욕류 제품이나 샴푸류, 보디 클렌저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 이 제외되는 사항들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살리실릭 애시드, IPBC,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이 문구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은 알루미늄이나 그 염류 함유 제품들.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도 채취 방지용 제품류의 하나입니다. 알루미늄,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를 해라. 그러니까 전문의하고 상의해라. 신장질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알루미늄 성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겠죠. 네,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신장질환, 이거를 키워드로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조심하냐? 의사를 미리 만나봐라.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줄줄줄 쓰라는 시험 문제는 어차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시키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매치를 자꾸 머리를 써가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시죠? 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알부틴 2%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부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구진과 약간의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 이 얘기도 쓰셔야 합니다. 알부틴이 2% 이상 들어가 있으면 약간 구진하고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 주의사항 보면 아, 이거 나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부틴은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이게 보고가 되고 있다. 자, 카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카민이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성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신중히 써라. 코치닐도 마찬가지예요. 코치닐 추출물도 거기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신중히 써라. 포르말데하이드, 네, 사용 금지 제품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함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포르말데하이드 0.05% 이상이 검출된 제품이라면 그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라.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외우세요. 카민, 코치닐 추출물,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 0.05 이렇게 나오면 그 성분에 과민,
알레르기가 있으면 신중히 써라. 이 문구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성분은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라는 성분이고요. 0.2% 이상 함유된 제품들에 써져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 성분 역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 이런 것들이 보고된 예가 있다. 이 주의사항을 써줘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주의사항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파라벤 제품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파라벤 이런 파라벤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이거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 이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딸려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어린이다. 어린인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다. 이 제품들에 파라벤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거니까 뭐 애기들 쓰는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거는 기저귀 닿는 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암기를 하시면은 암기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반복해가지고 강의를 틀어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좀 암기가 돼요. 저도 이거 암기할 때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외우세요. 네, 저와 함께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주의사항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주의사항들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셔야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요령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네, 각자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